자, 이번 시간에는 홉스 아저씨가 볼 때 국가를 약화시키는 요인, 국가의 해체를 촉진하는 요인은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자, 어떠한 요인 때문에 국가가 점점 약화되고 또 국가가 이제 해체까지 되는지 그 요인들을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 자, 국가는 왜 존재하는 거죠? 국가는 왜 만들어졌죠? 사람들이 계약을 통해서 국가를 왜 설립한 거죠? 평화를 위해서,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적들로부터 우리를 방위하기 위해서 국가가 만들어진 거죠. 자, 국가의 목적은 바로 우리 서로 싸우지 않고, 그래서 평화를 유지하고 적들로부터 우리가 안전을 유지하고 또 적들로부터 방위를 하기 위해서 국가가 존재하죠. 그러면 이렇게 평화와 안전, 방위를 이루기 위해서는 권력이 필요하죠. 자, 어떤 권력이 필요할까요? 어느 정도 권력이 있어야 우리끼리 싸우지 않고, 어떤 권리를 지니고 있는, 만물에 대해서 권리를 지니고 있는 그 사람들끼리 권리를 포기하게 하고 유효한 신의계약을 지키게 하고, 그래서 평화를 유지하게 하고, 또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적들로부터, 주위 이웃 나라들로부터 우리나라를 지킬 수 있을까요? 바로 상대적인 권력, 작은 권력일까요? 아니면 절대적으로 강한 권력일까요? 큰 권력일까요? 어느 쪽일까요? 당연히 이쪽이 되겠죠. 절대적으로 강한 권력이 있을 때 수많은 주위의 적들로부터 우리의 안전과 방위를 지킬 수 있고, 우리 만인들 간의 그런 전쟁도 막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어떤 왕이 이 절대 권력보다 그냥 작은 권력에 만족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이고, 신앙은 우리 교회에게 권력 주고, 또 이 사람들한 단체에도 권력 주고, 또 사람들에게도 권력 주고, 나는 그냥 작은 권력만 가질게요. 저는 겸손하니까. 이게 겸손한 게 아니라는 거죠. 국가가 약화되고 결국에는 국가가 해체되고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의 공격으로부터 백성들을 지켜주지 못해서 백성들이 다 죽고 그 나라의 종이 되게 하는, 그리고 주권자가 힘이 없어가지고 백성들끼리 서로 다툴 때 그거를 중재하지 못하고 그 백성들끼리 서로 전쟁 상태, 만만투에 빠지는 것을 막지 못해서 나라가 다시 자연의 상태, 전쟁 상태에 빠지게 만드는 너무나 어리석은 행동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그래서 절대 이건 겸손이 아니다는 거죠. 이건 겸손이 아니라 너무나 어리석은 행동이다. 권력을 포기하지 마라. 절대 권력을 유지하려고 해라. 권력을 나눠주지 마라. 그것이 백성들의 평화를 지키는 것이고, 백성들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고, 백성들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자, 두 번째로 국가를 약화시키거나 국가의 해체를 촉진하는 요인, 두 번째는요, 행위의 선과 악을 판단하는 판단자. 이거는 선이고 이거는 악이다. 누가 판단할까요? 바로 한 사람 개인, 한 사람의 각자. 기억나나요? 고대 그리스, 만물의 척도는 인간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프로타고라스처럼 우리가 그때 프로타고라스가 인간은 만물의 척도다 라고 할 때 그 인간을
많은 학자들이 그 인간은 아마도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을 이야기할 것이다. 개인이 모든 것의 척도라는 의미다. 이렇게 해석한다고 했죠. 그죠? 그것처럼 선, 악을 판단하는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 각자이다.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이 선과 악을 판단한다 라고 하는 것.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되면 주권자님이 세금을 엄청 거두려고 하네? 이거 우리 지금 먹고 살기도 바쁜데 먹고 살기도 어려운데 주권자님이 주권자가 이렇게 세금 많이 걷어가서 자기 호화로운 왕궁 짓고 자기 맛있는 거 먹고 이거 악한 행동 아니야 이거? 주권자 이놈 새끼 이거 악한 행동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주권자의 명령에 대해서 이거 잘못된 행동 아니야? 이거 올바른 행동 맞아? 라고 주권자의 행동을 판단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주권자 이거 이렇게 사람 함부로 죽여도 되는 거야? 이건 아니지 않나? 주권자의 명령을 판단해가지고 나 주권자 이제 앞으로 말 안 들을래. 보니까 다 지 이익만 위해서 하고 우리 백성들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닌 것 같아. 나 앞으로 주권자의 말에 불복. 이렇게 주권자의 명령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결국에는 이제 불복하기도 하고 이렇게 되면 점점 국가는 약화되고 국가는 해체된다. 결국에는 해체된다. 주권자의 말을 듣지 않는 그런 지경까지 가게 되면 국가가 약화되고 국가가 해체된다. 요 이야기를 하면서 홉스 아저씨가 이렇게 각자가 개인이 행위의 선악을 판단하는 판단자일 때도 있었다는 거죠. 자, 언제, 어느 때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든 행동에 저건 선이야, 저거는 악이야 라는 판단자일 때가 있었다는 거죠. 그게 언제? 바로 국가가 설립되기 전, 시민법이 설립되기 전 무슨 상태? 자연 상태. 자연 상태에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선과 악을 판단하는 판단자였다는 거죠. 하지만 이제 국가가 설립된 다음에는 뭐가? 시민법이. 시민법이 선과 악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는 거죠. 야, 법에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면 이거는 선. 법이 악하다고 했잖아. 악. 그 시민법을 만든 사람은 입법자. 그 입법자가 누구? 주권자. 그러면 결국 국가가 설립되었으면 선과 악을 판단하는 것은 누구? 주권자가 선과 악을 판단하는 기준이다. 주권자가 선악을 판단하는 척도다. 입법자가 선과 악을 판단하는 기준, 척도가 된다. 라고 본다는 거죠. 주권자, 입법자, 시민법을 선과 악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아야지 그러지 않고 자기가, 나 개인이, 한 사람 한 사람이 행위의 선악을 판단하는 기준이다 라고 하는 순간 사람들은 국가의 말, 주권자의 말도 판단하고 내가 볼 때 이건 악인데 주권자 저거 뭐야 악으로 가고 있네. 난 앞으로 주권자의 말 안 들을래. 그러면 나라의 힘은 점점 약화되고 나라는 결국 해체되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국가를 해체시키고 국가를 약화시키는 세 번째 요인을 보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시민법 할 때 했는데요.
홉스가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국가를 약화시키는 요인, 국가를 해체시키는 요인 중에서 주권자를 시민법에 복종해야 될 대상으로 주권자는 시민법에 복종해야 될 의무가 있다. 라고 하면 주권자는 어떻게 되느냐면 법보다 더 아래에 있게 되는 거죠. 주권자를 법보다 더 아래에 두게 되면 그 법을 가지고 재판하는 사람 아래에 주권자는 재판관 아래에 있게 된다는 거죠. 주권자는 재판관 아래에 원래는 주권자가 재판관을 임명해가지고 주권자의 뜻에 따라서 재판하는 것인데 주권자가 시민법에 복종해야 될 의무가 있다라고 한다면 주권자가 법의 아래에 있게 되고 그 법에 따라서 재판하는 재판관 아래에 주권자가 있게 되고 그 재판에 따라서 주권자를 처벌하는 권력 아래에 주권자가 있게 된다. 그것은 나라를 약화시키고 나라를 해체시키는 길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홉스 아저씨는 주권자는 시민법에 복종해야 될 의무가 없다. 주권자는 법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다. 재판관 아래에 있는 것도 아니다. 처벌하는 권력 아래에 있는 것도 아니다. 주권자를 처벌해서는 안 된다. 라고 본다는 거죠. 그래서 홉스 아저씨는 이런 이야기 해요. 뭐냐면, 주권자는 시민법에 복종해야 될 의무가 없다. 왜? 그 시민법을 만든 사람이 누구? 주권자. 그러면 주권자가 만들었기 때문에 주권자는 그 시민법을 만든 자기 자신에게 복종하는 거죠. 자기 자신에 대한 복종은 해방이다. 자유다. 그렇기 때문에 주권자는 자기가 만든 시민법에 복종해야 될 의무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지만 주권자는 자연법에는 복종해야 될 의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연법에는 복종해야 될 의무가 있다. 자연법의 지배는 받는다. 주권자도 자연법의 지배는 받는다. 시민법에 복종해야 될 의무는 없지만 시민법의 지배를 받지는 않지만 자연법의 지배는 받는다. 왜? 자연법은 누구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자연법은 온 세상 만물에 대한 권리를 지니신 하나님의 말씀, 온 세상을 지배하고 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인 주권자도 하나님의 말씀인 자연법의 지배는 받는다. 자연법은 따라야 된다. 라고 보더라는 거죠. 주권자도. 그러면서 이 홉스가 주권자가 따라야 될 이 자연법은 주권자가 폐기할 수 없다. 이 자연법을 하나님의 말씀인 자연법을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주권자가 하나님의 백성인 주권자가 자연법을 폐기할 수는 없다. 주권자 아니라 어떠한 인간도 자연법을 폐기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 있는 국가들 중에서 자연법을 폐기할 수 있는 국가
없다. 어떠한 국가도 이 자연법을 폐기할 수는 없다. 그래서 국가를 약화시키고 국가를 해체시키는 요인 중에서 주권자를 시민법 아래 두고 주권자도 시민법에 복종해야만 한다. 주권자도 시민법에 복종해야 될 의무가 있다. 라고 하는 학설은 국가를 약화시키는 질병이다. 국가를 해체시키는 질병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국가를 약화시키고 국가를 해체시키는 네 번째 요인 한번 볼게요. 네 번째 요인. 어떤 거냐면요. 소유권에 관한 거예요. 소유권. 자, 뭘 소유하는 권리죠? 재산을 소유하는 권리죠. 그런데 이 재산을 누가 소유하죠? 각자, 개인이 소유하게 되죠. 그런데 이 각자 개인이 자기 재산에 대해서 소유권을 지니는데 이 소유권은 절대적인 소유권이다. 이 소유권은 절대적이기 때문에 누구도 이 개인의 소유권에 대해서는 절대 권리를 가질 수 없다. 누구도, 주권자도. 그래서 이 절대적인 소유권, 이 개인이 가진 절대적인 소유권에 대해서는 이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재산에 대해서 가진 소유권에 대해서는 주권자도 권리가 배제된다. 누구처럼? 다른 사람. A라는 사람이 가진 요 재산에 대한 소유권에 대해서 B라는 사람은 권리가 배제되는 거죠. 근데 다른 사람들의 권리가 배제된다는 이거는 맞다는 거죠. A라는 사람이 자기 집에 대해서, 집이라는 재산에 대해서 소유권을 가지는데 그러면 이웃집 사람이 그 집에 대해서 권리가 없는 거죠. 권리가 배제되는 거죠. 그런데 이 개인의 재산에 대해서, 소유권에 대해서 주권자의 권리가 배제된다면, 이제 주권자는 다른 나라하고 싸울 때, 이 사람들이 가진 돈, 가지고 와서 그 돈 가지고 대포 만들고 그 돈 가지고 군인들 월급 주고 밥 주고 총 만들어 가지고 싸워서 이 사람들을 보호해야 되는데, 이 개인의 재산에 대해서 주권자의 권리가 배제되면 주권자는 다른 나라의 적들로부터 우리나라 사람들을 보호할 수 없게 된다. 그리고 사람들 상호 간에도 다툼이 일어날 때, 그 당시 군인들을 통해 가지고 이 다툼 제압하고 사람들 사이에 평화를 이루어내야 되는데 주권자가 그 개인의 재산에 대해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면 상호 간의 침해도 막을 수 없다. 그러면 결국 국가는 해체된다. 전쟁 상태로 가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주권자의 권리를 배제하는 것은 이거는 옳지 않다. 이거는 주권자의 직무. 어떤 직무죠? 침해를 하지 못하게 하는 어떤 침해? 적들이 주위에 있는 이웃나라가 우리나라 백성들을 침해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침해를 막고 또 우리나라 백성들 상호 간에도 서로 침해하지 못하게 하는 그 직무. 이 주권자의 직무는 누가 준 거죠? 백성이 부여한 것이죠. 백성들이 뭘 맺어가지고 신이 계약을 맺어가지고 계약을 통해서 주권자에게 이 일을 하시오. 이 일을 좀 해주세요. 라고 주권자에게 직무를 부여해 준 것이죠. 주권자님, 우리 서로 간에 권리 침해하지 않도록 좀 평화를 조성해 주세요. 저 이웃나라가 우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방해해 주세요. 안전을 지켜주세요. 라고 주권자에게 직무를 부여해 준 것이죠. 그런데 그 직무를 하기 위해서는 주권자에게 재산이 필요하다는 거죠. 누구의 재산? 백성들의 재산에 대해서 주권자도
권리를 가지고 있어야 그 권리를 가지고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그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가지고 외적을 막고 또 상호 간의 침해를 막고 뭘 이룰 수 있다? 평화를 이룰 수 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 소유권이 각 개인의 재산에 대한 소유권은 절대적인 소유권이다. 그래서 주권자도 권리가 배제된다. 라고 하는 학설은 국가를 약화시키고 국가를 해체시키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기억할 거, 각 개인의 소유권, 이것은 누가 준 것이다? 이 각 개인의 소유권은 주권자, 오직 주권자가, 그러니까 자연 상태에서는 소유권이 없었죠. 내 것, 네 것이 없죠. 왜? 모든 사람이 뭐에 대한 권리가 있기 때문에, 만물에 대한 권리가 있기 때문에 내 것, 네 것, 내 소유권, 네 소유권 이런 게 없었다는 거죠. 국가가 설립되면서, 주권자가 설립되면서 내 것, 네 것, 시민법에 의해서 이 소유권이 부여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권자로부터 이 개인의 소유권이 왔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다른 개인이 권리를 행사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한 개인의 재산에 대한 소유권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의 권리가 배제되는, 다른 백성들의 권리가 배제되는 것은 맞다. 하지만 누구의 권리가 배제되지는 않는다? 주권자의 권리는 배제되지 않는다. 이 사람의 재산은 이 사람의 소유이면서 누구의 소유? 주권자의 소유. 주권자도 권리를 지닌다. 그러지 않다면 나라는 약화되고 나라는 해체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국가가 약화되고 국가가 해체되는 요인으로 홉스 아저씨는 주권은 분할될 수 있다. 주권이 분할될 수 있다. 주권이 나누어질 수 있다. 라고 하는 학설. 이것은 국가를 약화시키고 해체하는 질병이다. 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주권이 분할되면 이것은 분할된 주권들끼리 서로를 파괴한다. 서로 파괴하다 보면 결국 국가는 해체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주권은 분할되어서는 안 된다. 주권이 분할되어서는 국가는 약화되고 해체된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홉스 아저씨가 볼 때 어떻게 하면 국가가 약화되는가? 어떻게 하면 국가가 결국 해체되는가? 그 요인들 5가지를 알아봤습니다. 자, 수고 많았습니다.